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참 많이도 받았습니다. 이번엔 아크로비스타에서 로저 비비의 클러치가 발견됐는데요.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 김기현 의원 아내의 친필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9일 만에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는데 그게 청탁이 아니라 예의였다라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국민 상식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편지엔 당선 감사라는 문장이 있었고 가방값은 100만 원이 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액수죠. 한편 김건희 밀접한 관계 이모 씨와 나눈 메시지가 공개되자 재판정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퇴정했더군요. 창피하긴 합니까? 11월 8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정치 판검사 악인전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김한매 상임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주제 검사를 네. 굉장히 기다리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주제 누군가요? 네, 정치 판검사 악인전에 사실은 거의 이 1번 타자로 나와야 되는 인물입니다. 예, 예. 대한민국에서 정치 검사로 하면은 윤석열과 막상막하죠. 윤석열 정권의 아주 그 황태자요. 또 소통령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한때는. 네. 예. 그러다가 그 김건희로 인해서 윤석열과 틀어지는 바람에 12.3 내란 국면에서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윤석열 형님이 죽이려고 한 동생 비운의 황태자. 이제 누군지 다들 네,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동훈입니다. 네, 네. 한동훈. 또 요새 또 예. 한동훈이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소위 어그로 끈다고 하죠. 네, 왜 어그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난 것처럼 연일 굉장히 그 국민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그 그러게요. 망원 퍼레이드를 또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조용하다가 네, 약간 맞습니다. 관종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 재판에서 곽정권 네. 사령관이 예. 또 충격적인 표현을 그렇죠. 했잖아요. 총 가져와라. 네. 쏴버리겠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내가 총으로 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그 충격이 큰 것만입니다. 그런가요? 매우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이분은 네. 뉴스를 보다가 자기랑 뭔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이거다. 네. 이걸 가지고 또 뉴스에 오르내려야겠다. 그러게요. 자기가 요때다 하면은 아주 네. 하여튼 관심 끄는 데는 예, 충분한 재능이 그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대한민국 검찰 맞습니다. 자살? 네, 이게 죽었다. 뭐예요? 뭐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하지 않은 검찰이 이제 항소를 안 하기로 했어요. 예. 근데 이게 그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국무회의 때 언급하셨는데 예. 검찰이 상습적으로 상소하는 그렇죠. 것은 무조건 항소. 국민에게 고통입니다. 맞습니다. 왜? 이게 명백히 무죄가 맞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소위 말하는 자존심 때문에 검찰이 계속 그렇게 하면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일반 국민들은 너무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룰이 필요한데 구형이라고 하죠. 얼마를 형을 달라라고 하는 거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 그렇죠. 예를 들면 징역 예. 10년을 청구했는데 뭐 법원이 뭐 3년 이하, 3분의 1 미만 이런 경우에는 항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번 판결은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서 상당 부분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을 했어요. 7년 구형을 피고인들. 했는데 8년을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항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 경우에 네. 항소하면 무리한 항소인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야말로 정치적인 항소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항소를 안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국힘이 또,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검찰이 뭐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포기했다는 둥 자살했다는 둥 지금 사진 한 장 저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 사진을 보시면 왜 한동훈이 이렇게까지 극렬히 비판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거 맞나요? 네. 아니요. 그 제가 보낸 사진 중에서 네. 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대장동 사건을 기소를 했어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이원석이 검찰총장, 그리고 이 정치검사의 대명사인 어미준. 이 어미준과
또 예. 그 한 사람 또 있죠. 강백신 영장 청구. 이자들이 예. 결국 무리한 기소를 한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조작 날조 수준으로 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장본인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예. 본인이 이재명을 보내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해놓고선 그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그 무고한 사람을 갖다가 때려잡으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예. 검찰의 이런 무도한 사건 날조 수준의 이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던 그 뻔뻔한 것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 본인의 어떤 그런 과거의 행적이 드러날까봐 결국은 자기도 손에 자기가 스스로 이 기소를 한 거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정말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이렇게 극렬히 뭐 검찰이 자살을 했다는 둥 죽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그런 또 망언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앞뒤 맥락 없이 그냥 무조건 이거다 싶으면은 맞습니다. 프레임 잡아서 뭐 검찰이 조금만 무슨 뭐 옛날에 그 영광을 뭐 잃는 것 같이 생각이 들면은 뭐 정의가 죽은 것처럼 예. 검찰이 권력에 무슨 굴복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무리한 항소를 함으로써 국민에게 고통을 주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 예.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아바타였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덕분에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인데 중간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네. 윤석열하고 약간 틀어져요. 이게 김건희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초창기부터 한 3분기 이 시점까지는 잘 나갔죠. 예. 소위 이제 실세 실세였죠, 실세. 네, 굉장히 그 큰 힘을 일반 법무장관보다 어떻게 보면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소통령 같이 예. 굉장히 그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죠. 인사 검증까지 하면서 그러다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그 디올백 사건이 터지면서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제 총선에서 참패를 하면 안 되니까 여당 대표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게 밉보여서 소위 말해 결국은 찍혔군요. 맞습니다. 그 그 밑에 뭐 한동훈 밑에 있었던 뭐 김경률 뭐 아하. 말이 앙뚜아네트 이러면서 눈밖에 나기 시작하면서 김건희한테 완전히 이제 틀어지면서 예. 결국은 이 둘의 사이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죠. 당시 제 기억에 김건희가 한동훈한테 굉장히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뭐 맞습니다. 송구하다 뭐 이런 표현 써가면서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동훈이 익십하는 네, 그렇죠. 도저히 옛날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예. 이 어떻게 감히 예. V0의 문자를 익십했다라는. 예. 근데 한동안 이 둘이는 카톡을 무려 332번 보낼 정도로 아니 연인도 그렇게 보내기 어렵거든요. 예. 아니 카톡을 어떻게 300번 이상을 보냅니까? 예. 수개월 동안. 근데 그런 관계였어요 한때는. 그래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당시에 그 한동훈이 뭐라고 변명했냐면 윤석열과 연락이 안 된다. 윤석열과 연락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김건희한테 카톡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직장 상사한테 연락이 안 되면 직장 상사 부인한테 카톡합니까? 그게 너무 이상하죠? 그게 통상의 대한민국 사회에 그 이해가 되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자기 상사랑 직장 상사랑 연락이 안 된다고 부인한테 직장 상사 배우자인 부인한테 카톡을 보내는 그런 부하 직원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런 황당한 변명을 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김건희와 틀어지면서 윤석열과도 걷잡을 수 없는 사이가 되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미워하는 네, 존재가 됐다. 네, 야, 한동훈이 네. 김한배 대표님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요. 예. 아마 그동안 수년 동안 네. 저희 사생을 정말 일을 갈 정도로 그런가요? 이용했을 겁니다. 왜일까요? 왜냐면 저희가 뭐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 저희가 뭐 150번 넘게 했지만 한동훈도 저희가 50 몇 번 했거든요. 고발을. 그러니까 한 사람을 50 몇 번 고발을 한다는 게 자체가 힘들지만 그만큼 한동훈도 윤석열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과 원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고발하면 한동훈이 늘 함께 그럼요. 같이 고발할 수 예. 있는 피고발인이어서 저희가 어쩔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며칠 전에 한동훈이 저희 사생을 전문 고발
단체라고 하면서 그런 고발을 당한 거에 대해서 뭐 억울하다는 식으로 SNS 장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해병 특검에서 예. 한동훈이를 출국 금지를 했어요. 이걸 뒤늦게 알게 됐나 봐요. 자기가 출국 금지가 연장이 되니까 통지를 하거든요. 그걸 보고서 이제 자기도 억울하다는 취지로 올렸는데 그 사건 잘 아시겠지만 해병 특검이 왜 한동훈을 수사하게 됐냐면 이 사건 이제 고발장 보시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검증까지 했어요.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공수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그 수사 외압을 행사한 걸로 인해서 출국 금지를 합니다. 예. 2023년 11월 경에. 예. 근데 출국 금지 됐어요. 근데 인사 검증을 통과를 해요. 아하. 호주 대사로. 한동훈의 작품이군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출국 금지까지 당했는데 인사 검증에 이게 안 나온다고요? 이 인사 검증이 제대로 한 겁니까 이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인사 검증을 했길래 출국 금지 당한 자가 외부 대사로 임명이 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한동훈이를 직무유기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지금 해병 특검의 수사를 받는 겁니다. 예. 그게 뭐가 억울하고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인사검증 똑바로 안 해가지고 런종섭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해준 그 장본인이 지금 한동훈인데 그 인사검증 똑바로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은 왜 반성을 안 하고 고발한 고발인하고 특검만 탓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앞뒤 상황을 바라봤을 때 네. 직무를 유기했다. 네. 그 인사검증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맞습니다. 제대로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법무부 장관이에요. 자기가. 예. 근데 그 출국 금지도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예.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한 거를 검증을 하는데 이걸 몰랐다. 이걸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한 행위잖아요. 출국 금지라는 거는. 근데 예. 그 출국 금지 한 자체를 자기는 검증하면서 걸러내지 못했다? 이걸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합니까? 당연히 직무유기로 고발당해야도 마땅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지금 수사 중인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뭐 자기는 억울하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고발한 고발인과 특검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부터 반성해라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동훈 같은 경우에 자녀 입시 비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한동훈의 딸 유명합니다. 한동훈의 딸의 영어 이름 알렉스 한 우리 국민들이 널리 알죠. 네. 네. 한동훈의 딸을 저희가 또 그 입시 비리 관련해서 고발을 여러 차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한동훈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조국 일가에 대해서 정말 그 뭐 입시 비리라고 해서 정말 온 나라를 몸살을 앓게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네. 그 가족을 몰살을 시켰죠. 완전히 아예. 그냥 예. 그건 수사가 아니고 정말 잔인했습니다. 정말 사냥이었습니다. 예. 뭐 삼족을 멸하듯이 했는데 도대체 지금 남은 게 뭔가요, 도대체? 아니 그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로 인해서 우리 국민에게 뭐를 남겼습니까, 도대체? 정말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윤석열이 개인적 정치적 야망을 실현한 거 외에는 도대체 지금 남은 게 뭐죠? 그 지방대 표창장 하나 갖고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뭡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한동훈이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자신의 딸에 대해서는 2만 시간이라는 봉사를 하려면요. 정말 2만 시간을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예. 알 수가 없어요. AI입니까? 무슨? 네. 아니, 그리고 봉사하는 AI. 논문 뭐 표절, 논문 예, 대필. 논문 표절도 있습니까? 논문 대필. 케냐에서 어떤 벤슨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 알렉스 한 거 써줬다라고 자기가 손들었어요. 내가 대필해줬다. 그렇게까지 밝혀진. 그래서 저희가 그 고발을 했는데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정권에서 싹 다 무혐의 줬죠. 그런가요? 저는 그래서 이 사건도 저희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권에서 김건희 특검, 뭐 최혜병 특검 그리고 내란 특검 못지않게 한동훈 특검도 해서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주 진영에 가장 큰 상처를 안긴 게 이 한동훈의 작품,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의 합작품인 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인데 아니 공정과 상식이라며요. 그러면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조국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100번 공감하는데 유승민 딸, 한동훈 딸, 그다음에 나경원 아들, 딸 같은 잣대로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은 이름조차도 실명으로 거론하면 안 됩니까? 예. 왜 당당하게 그들의 이름이 왜 언론에 안 나오는 거죠? 조민희만 맨날 실명 나오고, 예? 유담, 한지윤, 또 김현조 그 이름들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저는 그런 것조차도 말이 안 된다. 같은 잣대로 같은 수사의 정도가 이루어진다. 같이 조국 일가에 대해서 했던 그 70여 차례 압수수색처럼 폭풍 압수수색하고 같은 잣대로 수사해야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검찰은 입을 다물죠? 예. 예. 왜 맨날 그 이재명 조국에 대해서만 그 난리를 치고, 예. 한동훈은 왜 자기 딸에 대한 이런 비리 의혹에 대해서 또는 유승민이나 또 나경원의 자녀 비리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언급도 안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떠오르는 사건 중에 하나가 채널A 사건인데 맞습니다. 예. 그 20자리 유명한. 아이폰 비밀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 안 나서 네. 결국엔 무혐의 이것도 맞습니다. 예.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검찰 흑역사 중에 흑역사죠. 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준 거야 거의 쌍벽인 수준인데 그렇죠. 2년 동안 검찰이 이거를 못 풀었다고 해요. 비번을 아이폰 비번을 예. 뭐 20자리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기술로 그거를 못 풀 수가 없어요. 저는 고의적으로 그냥 안 풀었다.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한동훈이 무혐의 나고 결국은 법무부 장관까지 갑니다. 아. 저는 이게 만약에 풀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나왔으면 어떻게 그 검사장이 특정 언론사 기자하고 짜고 어떤 민주 진영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총선 전에 이 유시민 이사장의 어떤 뭐 돈을 줬다라는 거를 그거를 그런 식으로 기자하고 그런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그게 검언유착이지 아닙니까? 근데 예. 그거에 대해서 결국 끝내 한동훈은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았죠. 왜? 증거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예. 모든 기사에 한동훈 관련된 기사만 나오면 우리 국민들이 댓글을 어떤 내용이든 댓글 이걸 다 하세요. 비번부터 깔아. 아직도 무조건 그러죠. 그 댓글을 다세요. 저는 영원히 한동훈은 그 말밖엔 들을 자격이 없다. 예. 비번부터 깔아. 저는 정말 오늘도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비겁하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그 최대 권력자 옆에서 누릴 걸 다 누리고 피할 걸 다 피했던 자가 네.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약간 끈 떨어진 신세가 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운의 황태자처럼 돼버렸죠. 예. 야, 정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예. 어떻게 그렇게 황태자, 오른팔, 뭐 후계자, 뭐 소통령에서 어떻게 그 우선 체포 대상이 됐어요. 이재명 조국처럼 거기다 심지어 뭐 곽정근 전 사령관이 말했듯이 네. 직접 그 쏴 죽이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데 예. 근데도 어떤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아직도 한동훈이가. 저희가 기억하는 장면이 12.3 내란 사태 직후에 한동훈이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한독수와 함께 예. 공동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근데 그때 거기 기사 제목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가 않는데 한동훈은 제2의 노태우가 되려는가. 기사 제목이 그거예요. 아. 지금 뭐 기사 나오고 있는 그때 무슨 공동으로 국정을 맞습니다. 운영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동훈 씨가 같이 나란히 서가지고 예. 네. 무슨 뭐 공동으로 자기들이 무슨 말이 국정을 됩니까, 책임지겠다. 그게? 예. 아니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예.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 어떤 그런 헌법적인 순서에 가는 거지. 한동훈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공동 정부를 운영한다는 등. 그러니까 그래서 기사 제목이 제2의 노태우가 되려는가였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전두환이 노태우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전두환은 노태우 죽이려고 안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무려 지금 우선 체포 대상이 돼가지고 한동훈은 자칫하면 윤석열에 의해서 계엄군에게 죽임당할 처지인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본인이 무슨 제2의 노태우가 되려고 했다. 그 정도로 한동훈이가 현실감이 없었다는 얘기죠. 저는 한동훈이의 문제점은 정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아하. 자기만의 어떤 독창적인 세계에 빠져가지고 국민들의 정서나 현실감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평생을 사실은 그 권력
밑에서 네. 정치 검사질 했던 자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가 뭔지에 대해서 잘못 배웠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네. 해석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한동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 예. 연말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과 함께 흥한 자이자 윤석열과 함께 망한 자다. 정확한데요. 그리고 시대와 함께 이 시대와 함께 저물어야 되는 자고요. 그리고 다시는 정치계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했지만 정치 검사, 최악의 정치 검사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준 거에 대해서 자신의 벌인 일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거기에 응분해 처벌을 받아야 될 자다. 다시는 정치를 할 생각하지 말고 할 거면은 돌돌이로 얼굴을 문지르면서 유튜브나 해라. 저는 그런 말을 네. 한동훈에게 마지막으로 다시는 정치하지 말고 맞습니다. 유튜버가 되라. 우리 국민들이 예. 다시는 정치인으로 보고 싶지 않은 자다. 예, 이게 알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상임대표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